안녕하세요. 정혜래가압승계연구소 박정근입니다. 컨설팅을 하면서 법인 대표님들과 대화 중에 가끔 그 현금 거래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충 위험하다고는 다들 아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어떤 제도의 어떤 취지, 그 다음에 상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왜 문제가 될지 또는 문제가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상식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은행 창구에서 직원들하고 입씨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뭐 이건 보고하지 말아든지 보고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 현금 거래에 대한 보고는 은행 창구 직원의 판단에 의해서 그 본인 직원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이걸 보고할지 안 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은 뭐 1천만 원 이상은 자동 보고 등의 내용이 제도적으로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요. 또 만약에 그 은행 창구 직원이 신고 의무를 위반했거나 또는 허위 보고를 했거나 또는 보고 사실을 그 고객한테 미리 알려준다든지 누설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창구 직원들이 이런 어떤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직원한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닙니다. 네, 먼저 이제 그 제도와 근거 법령을 보면 먼저 이제 두 가지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고요. 그래서 자금 세탁 행위, 뭐 큰 틀에서 보면은 불법 자금이겠죠. 그래서 뭐 탈세, 그다음에 은닉 행위, 결과적으로 이제 재산을 이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은닉하는 행위가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뭐 보이스피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자금을 모집하거나 제공하거나 운반하거나 보관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행위고요. 이 두 가지를 대표적인 방지 행위로 보고 거기에 대한 근거 법령으로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그다음에 범죄수익규제법, 뭐 협박자금 조달 금지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저희들이 같이 볼 거는 이 특정 금융거래 보고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큰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 보고제도, 그 다음에 고액의 현금 거래에 대한 보고제도, 뭐 이게 영어로 줄여서 STR, CTR 그러는데 요 의심되는 거래, 그 다음에 고액 현금 거래 이런 거는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내부 통제를 구축해야 되고요. 은행에서. 그리고 또 그런 거를 담당할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도 규정을 해놔야 되고요. 또 그 보고자에 대한 어떤 보고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라 은행에서 그런 게 이 보고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객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고객들은 확인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계좌를 여러분들 그 은행 가서 새롭게 계좌 만들려고 하면 꼬치꼬치 물어보고 왜 만드느냐 혹시 뭐 그런 불법적인 용도로 누구한테 의뢰를 받은 건 아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객에게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꼬치꼬치 묻는다고 그런 걸 왜 묻느냐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닙니다. 또 2천만 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라든지 또 실제로 거래 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 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은 고객한테 확인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오늘의 그 주제가 현금 거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은행원이 보기에 의심되는 거래인지 내지는 고액의 현금 거래인지 이 두 가지를 판단 기준으로 봐서 고객은 확인도 하고 또 보고도 할 은행 직원이 보고도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STR이라는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인데 요거 1번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2번은 보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원이 담당자가 보고
기준 금액 이상이다. 1천만 원. 이거 뭐 자동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으니까요. 또, 목적이 좀 이상하다. 뭐, 의심된다. 이런 거. 범죄 수익 같다. 은닉이다. 또, 가장의 죄에 해당하는 뭐,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또, 보이스피싱처럼 이런 그 협박 자금 조달, 이런 걸 알고서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이런 경우,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와 의심되는 경우 1천만 원 이상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제 보고 기준 금액 미만이라도 약간 의심스럽다. 하여튼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보고할 수도 있는 겁니다. 확인 의무 이행을 통한 이제 확인이 이렇게 직업이나 주소, 소득, 평소의 거래 상황, 그다음에 사업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고객에 대한 확인을 해라 그런 얘기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분할 거래해서 뭐 상대방의 수, 거래 횟수, 거래 기간, 거래 점포 수 이런 것들을 봐서 예를 들어서 뭐 금액을 소액으로 분할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판단 대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고액 현금 거래 같은 경우에 이제 분할해서 현금 거래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게 의심되면 보고를 해야 한다. 여기 보면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하여야 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 규정입니다. 반드시 해라는 뜻입니다. 고액의 현금 거래에 대한 보고, CTR이라는 내용인데요. 근데 고액의 현금 거래, 이게 이제 그 가장 관심이 많으실 텐데, 하루에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입니다. 그리고 그걸 입금하든지 출금하든지, 출금만 1천만 원 이상인지 혹은 입금만 1천만 원 이상인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입금과 출금을 합산해서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입금이든 출금이든 각각 1천만 원이 넘어갔다 그러면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대상은 뭐 지급이나 영수, 뭐 입금이나 출금이겠죠. 그리고 이제 ATM기, 뭐 야간 금고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해서 본다는 뜻이고요. 당연히 이제 뭐 다른 금융기관, 그다음에 공공기관하고의 거래는 뭐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고액의 현금 거래 기준이 어떠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천만 원이고요. 이게 2006년, 8년, 10년, 19년 지나오면서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으로 그 기준 금액이 점점 내려왔습니다. 좀 더 타이트하게 좀 보고 있다 그런 뜻이고요. 이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구, ATM, 야간금고 이런 것들 다 합산입니다. 그리고 하루 거래일 동안이고요. 하나의 금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A은행, B은행을 각각 분리하면 그건 집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은행별로, 금융기관별로 1천만 원입니다. 뭐 꼭 그렇게 하시라는 뜻은 아니지만 만약에 A은행에서 1천만 원, B은행에서 1천만 원 그러면 이게 합산이 안 됩니다. 뭐 그게 나중에 이제 그 FIU에 가면 거기서는 합산되겠지만 뭐 은행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A은행이 B은행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우선은 이 1천만 원의 보고 기준은 그 해당하는 금융기관이다. 근데 뭐 지점을 다르게 한다. 뭐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한 번 하고 또 강북에서 한 번 했다. 이런 것들은 다 합산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급이나 영수, 그러니까 지급은 지급대로, 영수는 영수대로 1천만 원을 판단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소액으로 분할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합산되니까 굳이 고생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분할 거래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합산 보고는 좀 불가능합니다. 확인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이제 만약에 이제 자동 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내지는 뭐 의심 사례, 그다음에 고액의 현금 거래를 보고를 하게 되면 이게 뭐 수천만 건이 될지 수억 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건수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다 심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뭐 고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복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일인에 대한 뭐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혐의 정도가 높은 거래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추출하고
그 다음에 연계해서 분석해서 흐름을 파악한다. 요 표현이 그 제도에 대한 그 나오는 내용 그대로인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수천만 건이지만 알아서 최고의 전산 기술을 활용해서 잘 골라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신고 대상 고객에게 미리 알려주는지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 누설하면 이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고객한테 예를 들어 뭐 친한 내지는 주요 고객, VIP 고객이라고 해서 은행원이 만약에 고객한테 고객님 뭐 이번에 사실은 그런 게 있어서 보고가 됐을 테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만약에 알려줬다. 그러면 이렇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입니다. 소액으로 나눠서 반복적으로 입출금한다. 이런 거면은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정보가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주의한 현금 거래는 세무조사를 재촉하는 연쇄 반응의 뇌관을 건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고액일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동일인이라는 이유는 꼭 같은 사람 한 사람 아니라도 이런 부주의한 현금 거래를 특정 목적의 이해관계인 내지는 가족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하고는 현금 거래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드러나는 고액의 현금을 동일인에게 또는 반복적으로 소액이라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시다가는 요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요런 게 문제가 되면 현금 거래가 눈에 띌 거고 그러면 그 주변의 가족, 동일인하고 반복 누군가가 그 거래 상대방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가족일 가능성이 크면 결국은 가족의 전체 계좌를 들여다보게 될 테고요. 국세청에서. 그러다 보면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사업체 법인의 구자까지 결국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법인의 계좌까지 예를 들어서 법인의 세무조사까지 이제 불러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몇 가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세무조사 추징 사례들을 보면 결국은 회사까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뭐 좀 의심되는 거래 그러면 가족 계좌 들여다보고 그럼 결국 회사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회사까지 법인까지 같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게 꼭 얼마 이상이면 문제가 되고 얼마 이하면 문제가 없고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의심되는 거래로 만약에 보인다 그러면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세금 좀 아끼시려고 하다가 자녀를 고액의 체납자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회사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절사 전략은 자녀에 대한 안전증여 설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정혜래 가업생계연구소에 의뢰하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